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이게 이재명이가 다시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 아주 중요하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되는데, 거기에 2차관에요. 2차관에 인태연, 김어준의 처남입니다. 인태연. 이 자각에 경력이 전혀 없는데, 그냥 자기도 장사했어요. 자기도 소상공인. 경력이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문재인 때, 2018년에 문재인 때 자영업 비서관, 어디 이상한 직책 자영업 비서관, 이래가지고 그게 문재인이가 김어준이 봐가지고, 한 자리 신설해줘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자영업 비서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의 인태연, 이자가 유력하다. 이런 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해서 이 자각이 뭘 알겠어요? 김어준이 봐가지고 문재인 때도 그냥 자영업 비서관 한 자리 했는데, 근데 한 일이 없어요. 실제 제대로 벤처 중소기업 정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각이 어떤 경력이냐 보면, 한국 외국어대 독일어과를 졸업한 뒤에 외대 독일어학과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했다. 한마디로 옷장사 했다는 거죠. 외대 동문학과 졸업한 다음에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상인회장을 지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력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민주당의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통상인연합회장 이런 식으로 저기 민주당에서 직책을 가지다가 대선 캠프나,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때 자영업 비서관, 그 다음에 이번에 중소벤처기업 차관을 시킨다. 이거는 이제 저는 김어준이를 배려한, 김어준이 눈치 본 이런 인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자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2012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할 때, 희망살림 기억나죠? 희망살림. 네이버가 지원해줘가지고 뇌물로 성남FC 뇌물. 그게 희망살림이거든요. 그걸 만든 게 인태연입니다. 지금 뇌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통해서 성남FC 50억 지원해준, 그게 그 사건이거든요. 성남FC 희망살림. 그렇게 설립을 주도했고, 그때 희망살림이 성남FC를 후원한 구단주, 이런 데 사건에 또 연루도 된 이런 자입니다. 근데 이 자가요, 지금 김어준이하고 어떤 관계냐? 저도 자기는 김어준이하고 무관하다지만, 김어준이 빼고 과연 설명이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김어준의 청탁 인사다, 배려, 김어준의 눈치를 본 인사다, 털보, 김어준, 이렇게 보는데요. 김어준이가 당초에 부인하고 이혼하고요, 재혼을 했어요. 김어준이가 이제 왜 이혼했느냐? 옛날에는 거지처럼 돈이 없었는가 봐. 지금은 이제 돈이 많잖아요. 1년에 100억 이상 벌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진짜 가난하고 딴지일보 할 때, 옛날에 딴지일보, 생활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우니까 생활고로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지내다가, 근데 언제 만났냐?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벤처 이번에 차관 인태연 차관의 동생 인정옥 씨입니다. 지금 이제 김어준의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인정옥. 이자는 이제 MBC 작가 출신이다. 인정옥. MBC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 아일랜드, 이런 데 영화나 드라마 각본가로 활동한 인정옥 작가가 이제 동생인 거죠. 인정옥 작가가 이제 2004년에
김어준이가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뭐 열애설이 나오고 실제 이제 혼인 여부가 안 알려졌는데 근데 옛날에 김어준이 부친상 김어준이가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요. 2018년인가 죽고 나서 그때 그 유족 명단에 인정옥 이름이 며느리로 돼 있으니까 결혼한 게 확인된 거죠. 이게 뉴델리의 단독 보도입니다. 뉴델리 단독 보도가 2018년에 그 보도한 거거든요. 2021년에 뉴델리가 2021년에 보도한 이 단독 기사를 보면 그때 그 인태연하고 이제 그 동생 인정옥 작가 관계가 나오고요. 처음에 그 김어준이가 이혼한 게 경제적 생활고 때문에 이해했다가 그다음에 2004년에 뭐 김어준이하고 가까워졌다가 2011년에 열애설이 나오다가 혼인 여부가 이게 그때 그 며느리로 이제 그 김어준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게 2021년 10월달 기사니까 아마 2021년에 김어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며느리로 인정옥 작가가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 지금 정리하면 김어준이가 재혼해서 인정옥 작가하고 그 부부는 맞고 거기에 오빠가 인태연이다. 인태연. 근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근데 오히려 김어준의 처남이라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기자들에게 혹시라도 뭐 오히려 부담되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이재명이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만약에 김어준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인태연이가 차관이 안 되면요. 그럼 이게 김어준이가 이재명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재명을 그냥 두겠냐고 계속 이 방송마다 물어뜯으면 이재명이가 버틸 수가 없다. 지금 대통령이 3명 있잖아요. 이재명, 그 다음에 김어준, 그 다음에 정청래 3명 있다는데 정청래하고 이재명이가 멀어졌고 정청래하고 김어준이가 지금 결탁에 있는데 여기에 김어준의 처남을 그들에게 또 물먹이면 김어준이가 진짜 분노하면 정청래하고 손잡고 이재명이 물어뜯으면 이재명이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태연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야, 참 이게 처남 잘 만나니까 이렇게도 하네. 김어준이가 그때 문재인이가 자영업 비서관 시킬 때도 김어준이 보고 시킨 거지 인태연이가 뭐 했다고요? 그냥 인천에서 옷장사 했다잖아. 인천에서 옷장사 한 게 다잖아. 한 게 뭐이냐고요? 그걸 이게 그냥 비서관 시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차관까지 시킨다? 비서관은 1급이고 차관은 이제 그 위인데 참 이게 그 정실 인사, 김어준의 눈치를 보는 인사라도 유분수지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야, 참 이게 그 경력이 되고 정말 중소벤처 기업의 어떤 전문가로서 뭔가 이게 그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게 풍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이런 사람을 이게 영입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는 이게 옷장사 하다가 정치판에 있던 그러게 문재인 때 김어준 때문에 자영업 비서관 이게 다인데 이런 사람을 차관 제일 중요한 거기 갖다 놔면 중소벤처기업이 과연 이게 정책이 제대로 되겠냐.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우리 중소기업 축을지경인데 김어준이 처남이 와가지고 살린다? 말도 안 되는 게 소리죠. 지금이라도 이재명은 빨리 인태연 임명을 중단하라. 이렇게 저는 촉구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정청래와 김어준의 협공에 버틸 수가 없으니 결국에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끝장난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재명의 인사가요. 한마디로 이게 막 개판입니다. 개판. 자기 변호사를 12명을 요직에 하고 자기 동기 7명을 요직에 하고 급기야 이제 그 김어준의 인처까지 눈치 본다고 진짜 요직에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요. 지 맘대로 정실 인사 지 맘대로 인사를 하는 이런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경고하고 하여튼 이거 어떻게든 인태연 이장하게 되는 걸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막을 힘이 없으니까 뭐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은 이제 종치다. 끝났다. 인사만 보면요. 인사가 만사다. 이재명의 인사만 보면 이 정권의 종말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고요. 하여튼 김어준, 그 다음에 정청래, 이재명, 저 세 명의 대통령이 뭐 서로 삼국지를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결국은요, 그래도 이 김어준과 아마 정청래가 손잡고 이재명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너게 따로 한번 지켜보시고, 하여튼 최악의 인사 참사가 인태현 또 이게 나온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